안녕하세요. 실용글쓰기 강의하는 오선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2교시에 서술형 200점짜리, 그러니까 가장 높은 배점을 보이고 있는 서술형 10번 대비를 한번 해볼게요. 200점짜리 문제인 서술형 10번은 배점이 가장 크고 유일하게, 서술형 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원고지에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고지 쓰는 방식을 알아두어야 빠르게 답을 쓸 수가 있어요. 이 문제에는 개요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개요에는 기호가 달려 있어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숫자가 달려 있기도 하고 가나다 이렇게 달려 있기도 해요. 대부분은 개요에 그 문단 하나하나별로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달고요. 그 안에 들어갈 자료들의 가나다 혹은 나 1, 나 2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개요에 나타나 있는 숫자가 1, 2, 3, 3까지다. 그러면 이 글은 전체가 3문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문단을 나눌 때 맨 앞에 원고지에 한 칸을 띄고 쓰거든요. 그러면 세 문단으로 쓴다는 얘기는 전체 글에서 맨 앞에 첫 칸을 띄는 건 세 번만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세 번만 띄어야 하고 나머지 그 어떤 경우여도 띄어쓰기 할 차례라고 하더라도 맨 앞칸은 띄지 않습니다. 문단 나누기 할 때만 띄는 거예요. 만약에 개요에서 1, 2, 3, 4, 4개가 나왔다. 그러면 4문단이에요. 그러면 맨 앞칸을 띄었어야 되는 건 4번만, 4칸만 맨 앞칸이 띄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첨삭을 할 때 늘 이것을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쓰셔가지고 제가 이걸 너무 기본인데 다른 거 고쳐드릴 게 너무 많은데 그 기본을 다시 또 고쳐드리느라 시간 낭비를 한 적이 되게 많았거든요. 요거는 꼭 신경 써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기호로 나눠진 각각의 내용이 하나의 문단을 나타내게 되고 글자 수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답안의 원고지는 한 줄에 30칸씩 되어 있어서 글자 수 또한 30의 배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0자에서 210자 안에 쓰세요. 1문단을. 그렇게 하면 180자니까 6줄이겠죠? 6줄을 미리 이렇게 표시를 살짝 해주세요. 눈에 잘 안 띄게. 6줄 표시해두고 그럼 시작점과 끝점이 있잖아요. 180에서 210. 그러면 180이라고 하는 거 쳐놓고 저는 210, 그 마지노선도 쳐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문장을 쓸 때는 180에 맞춰서 쓰고 조금씩 넘어갈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여유분을 두기 위해서 저는 웬만하면 시작점 180에서 210이라고 하면 180을 기준으로 해서 문단의 내용을 잡아두고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안전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글자 수를 지키지 못하면 조건을 위배한 것이기 때문에 감점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신경 쓰시고요. 자, 조건에 맞게 원고지를 나누어 두고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들어 본 후 작성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문제지에다가 다 적고 그걸 가지고 이제 원고지에 옮겨 쓰시는데 그러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낭비하시게 돼요. 그래서 막 거의 몇 분 안 남았는데 막 "시험지 바꿔달라. 그 원고지 바꿔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원고지가 이렇게 뒷면에 그러니까 앞면에 6, 7, 8, 9 이렇게 서술형 문제 있고 뒷면이 이제 원고지에 9 번부터 있군요. 9 번, 10 번이 이렇게 원고지 답안지 뒤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원고지를 잘못 써서 바꿔달라라고 하면 앞에 있는 거 다 다시 쓰셔야 돼요. 시간이 진짜 모자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리 시험지에다 쓰라고 안 합니다. 이거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고지에 쓰기 전에 머릿속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요. 만들고 그걸 눈으로 원고지에다 한번 늘어뜨려 놔요. 띄어쓰기까지 생각해서 쫙. 그럼 여기까지 오겠구나. 그럼 조금 더 덧붙여서 쓸 수 있겠다. 이런 걸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시험 보기 전에 연습되어 있으셔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원고지에 쓸 때에는 잘 나오는 볼펜으로 쓰셔야 하고요.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그냥 일반 잉크 나오는 펜보다는 그 볼펜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줄줄줄줄 잘 나오게요. 그리고 고쳐 쓰기 위해서 수정 테이프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수정 테이프를 쭉 이렇게 긋지 마시고 한 칸 한 칸 지워야 깔끔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 점도 신경 써서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고지 쓰기 방법을 알아볼 텐데 문단 나누기를 할 때는 한 칸을 들여 쓴다. 그러니까 한 칸을 이렇게 띄어서 쓴다는 얘기고요. 문단 나누기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맨 앞칸은 절대 띄지 않는다. 완전 중요한 거죠.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침표, 쉼표 뒤에는 한 칸을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막 제일 앞에 시작하는 거니까 한 칸 띄고요. 쭉 가서 심각하다 마침표 찍고 그다음에 다음에 이어질 문장을 그대로 그냥 써요. 마침표 찍고 한 칸 띄는 거 아니고요. 그런 다음 이 문제는에서 바로 밑으로 이었습니다. 앞에 한 칸 띄지 않고요. 쭉 가서 요 하는 요 뒤에 거는 띄울 수 있지만 요 앞에는 띄어 쓰지 않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쉼표든 마침표든 뒤에 오는 거 띄지 않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느낌표, 물음표 뒤에는 한 칸을 띱니다. 그리고 인용문을 쓸 때, 즉 큰 따옴표를 쓸 때는 줄 바꾸지 않고 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하고 그가 말했던 거 쓰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 줄로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게 어디 원고지 쓰기법에 나와 있어서 이대로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답안지로서 원고지를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빈칸이 많이 나오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해주시고요. 물음표가 나오는 부분, 느낌표가 나오는 부분은 뒤에 한 칸을 띄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수는 띄어쓰기 포함하여 계산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80자를 쓴다. 그러면 180자 안에 띄어쓰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맨 마지막 줄에 여기서 끝났죠? 그럼 여기까지. 이 마침표 쓴 것까지를 글자 수로 세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나머지 문장 보호들은 모두 한 칸에 하나씩 쓰고요. 책 이름, 신문 이름은 겹화살괄호와 겹나표, 그리고 큰 따옴표를 쓸 수 있고요. 글 제목이나 노래 제목, 예술 작품의 제목에는 홑화살괄호, 홑나표, 그리고 작은 따옴표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 이름에는 이것들 중에 하나를 쓰면 되고 책 이름에도 마찬가지고요. 글 제목이나 노래 제목 같은 건 이 중에서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앞단어의 원어 표기를 쓸 때는 괄호, 소괄호를 쓰고요. 고유어와 한자어를 병기할 때는 대괄호를 쓰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서 제시를 해보면 자, 시집이죠? 그럼 이렇게 겹화살괄호를 쓰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시의 제목은 작품 제목이니까 이렇게 홑화살괄호를 씁니다. 자, 각각은 모두 바꿔 쓸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여기서 확인이 되시죠? 또 여기 지금 원어 표기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만약에 커피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것의 원어 표기를 하고 싶으면 괄호, 소괄호를 쓰고 커피 이렇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뭐 낱말이라는 고유어와 단어라는 한자어가 같은 의미죠. 그럴 때 낱말, 근데 이 낱말이 단어라는 뜻이다 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대괄호를 쓰고 단어, 그걸 각각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써서 고유어와 한자어를 병기할 때에는 오른쪽에 대괄호를 쓴다는 점. 이 대괄호와 소괄호의 차이점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숫자와 소문자는 한 칸에 2개씩 쓰고요. 대문자는 한 칸에 하나씩 씁니다. 그리고 뭐 퍼센트나 이런 거 쓸 일이 많거든요. 그런 건 한 칸에 모아 쓰면 됩니다. 숫자는 한 칸에 2글자, 하나만 쓸 땐 당연히 하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0.몇 퍼센트 할 때 0과 점 요거 같이 써요. 그리고 퍼센트는 따로 쓰고요. 단위에 해당하는 거 따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원고지 쓰기에 뭐 방법을 법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무의미합니다. 근데 저는 다만 제가 이렇게 썼을 때 큰 감점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별 무리 없이 통용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알려드리면 제가 유튜브에서 뭐 어떤 분이 하는 거랑 봤는데 다르던데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원고지 사용법이라고 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그 문학 작품을 창작하시는 분들 있죠. 창작하시는 분들이 쓰는 원고지 사용법은 정말 내용 줄글 쭉 쓰고 그다음에 어떤 대화글은 밑에 줄로 내려와서 쓰고 그래서 대화글은 다 줄글이랑 구별되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창작하시는 분들이 원고지 쓰시는 방법인 것이고 우리는 글자 수가 정확하게 180자에서 210자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막 원고지의 중간 부분까지만 쓰고 뒤에를 비우고 뭐 중간에 한 칸을 온전히 다 띄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돼요. 딱딱딱딱 붙여가지고 내용을 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생각하셔서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오는 문제 유형들은 요 정도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경제보고서처럼 되게 다양한 그래프나 뭐 그림 자료,
뭐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풀이해서 적어주는데 구체적 수치를 적을 때 늘 주의해야겠죠. 잘못 쓰지 않도록 해주셔야겠고 수치를 비교하여 배수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모 대비 뭐 몇 배다, 뭐뭐보다 몇 배 많다 이런 식의 말들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해결 방안으로 뭐 경제 정책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당연히 그 정책은 긍정적인 정책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그것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안내책자와 같은 문제도 나왔었는데요. 이건 아무래도 정보 전달을 위주로 하는 내용이겠죠? 근데 절대 그것만 하는 글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달을 바탕으로 하되 거기에 생각을 조금 덧붙이는. 근데 그 대신 그 생각은 내 생각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료에 나와 있는 그 관점, 자료가 제시하고 있는 그 관점대로 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생각. 그걸 적으라는 거죠. 절대 내 생각,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말은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자료의 내용 중 사실과 의견을 잘 구별하고요. 그래서 자료 중에 의견이 나오는 부분을 잘 정리해서 빼내서 그걸 가지고 답안을 쓰란 얘기입니다. 개요의 순서가 곧 글의 순서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단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할 때 1번의 개요 그 칸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순서대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거 순서대로 내가 원고지의 내용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괜히 어그러뜨리지 마세요. 요거대로 써야 출제하는 사람도, 채점하는 사람도 그걸 보면서 요 내용 있나? 오케이, 있어. 이거 있어. 이렇게 채점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자신들이 썼던 그 개요의 방식대로, 그 순서대로 답안을 썼을 때 훨씬 깔끔하게 잘 읽힌다고 느끼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순서를 어그러뜨리지 마시고요. 문제 해결 구조의 글쓰기도 많이 나옵니다. 가장 최근에가 그랬었죠. 그래서 뭐 우리가 패스트 패션이라고 해서 싼 옷을 사서 금방 버리고 그게 환경 오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제와 해결 사이에는 원인 분석이 있어야 하고 그 원인 분석이 바로 자료 속에 있을 겁니다. 그럼 대충 어떤 순서가 되어야 될지 아시겠죠? 실태, 문제 상황 앞에 나오고 그 개요가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문제 상황 쓰고 그렇게 된 원인 쓰고 해결 방안 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인포그래픽이나 그래프 이런 내용을 줄글로 설명해야 될 때는 의미 있는 수치만을 찾아 조건을 참고하여 제시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래프에 막 항목이 5개예요. 5개의 항목 중에 이걸 다 뭐 예를 들어 A 항목 몇 퍼센트, B 항목 몇 퍼센트 이렇게 쓰다가는 내용이 너무 길어져 버려서 정작 쓰고 싶은 내용을 쓸 수가 없어요. 특히나 원고지를 내가 선생님 전 더 쓰겠습니다 하고서 원고지를 받아다가 또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낼 수 있는 건 요거 한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넣어야 되는데 뭐 이거 항목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걸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에 유의미한 항목, 뭐 최고 높은 항목, 그다음에 뭐 최고 낮은 항목 이런 걸 골라 써라.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절대 그걸 놓치시면 안 되고 개요를 대충 보신 분들은 이걸 다 쓰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신 다음에 기껏 써놓고 나중에 조건을 발견하시고 어떻게 다 썼어. 근데 그때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항상 여러 그래프의 항목들은 다 쓰라는 문제보다는 그중에 유의미한 항목 몇 개를 잡아다가 그걸 쓰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 그 점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올 때는 일반화해서 정리합니다. 구체적인 인명이나 장소를 다 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누구누구가 말했다 하고 인용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용을 하는 사람이 엄청 구체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뭐 무슨 기관에 무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누구누구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걸 약간 간단하게 줄이는 거예요. 무슨 기관의 장관은 뭐 이런 식으로 줄인다거나 그러니까 구체적인 지명이나 사람 이름 같은 걸 다 써서 칸수를 늘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쓸 칸이 사실은 정말 너무 칸이 남아 돌아서 문제다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쓸 말이 없어서 문제다 이럴 것 같죠? 실제 시험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거 더 써야 되는데 칸이 모자라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내용을 다 써야 되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너무 막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심지어는 최근이었나 아니면 최근 전이었나 시험에서 글자 수가 조건으로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냥 문단 몇 개인지만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진짜 개요에서 얘기한 것만 써라. 그 의미예요. 얘기한 것 이외의 것은 내가 채점 안 하겠다. 그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글자 수를 넉넉하게 주면 개요에 나와 있는 거에서 좀 남네 그럼 내가 하나 뭐 추가할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있는 것만 내용을 정리해서 쓰면 고 우리가 지금 받게 되는 원고지가 뭐 900자, 1000자 이 정도 되는 원고지거든요. 원고지를 잘 채울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원고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고지는 원고지 한 줄 한 줄 사이에 약간 여백 있잖아요. 근데 실용 글쓰기의 그 답안지에 들어가는 원고지는 한 줄 한 줄에 여백이 없어요. 그냥 빽빽하게 들어차 있기 때문에 글자를 너무 크게 쓰거나 뭐 그러면 이걸 곧 나중에 이렇게 지우고 고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글자 수를 글자 크기를 조정하는 연습도 지금 미리 해두셔야 돼요. 그리고요, 뭐 리을 같은 글자 있죠? 막 이렇게 지렁이처럼 썼을 때 못 알아챌 수 있으니까 요것도 요렇게 정자로 쓰는 연습도 지금부터 해두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교환 역시 카페에 들어가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우리 모두 마지막에 나오는 200점 문제를 제대로 감점 좀 덜 받아서 제대로 잘 하게 되면 꽤 괜찮은 점수 받으실 수 있어요. 채점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좀 넉넉하게, 좀 여유롭게 채점을 하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많은 경험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마음 내려놓으시고 내가 개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이라도 충실하게 적는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입니다가 아니라 다, 뭐 했다, 그랬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입니다 형태로 써야 된다 그러면 조건에 써 있을 거예요. 비읍니다의 형태로 써라 이런 식으로. 그런 조건이 없다면 뭐뭐 다 이렇게 끝내는 거. 왜냐면 그것도 글자 수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글자 수 잡아먹지 않도록 우리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뭐 이것, 그것, 저것, 이는 뭐 이런 식의 지시어로 받아 쓰는 거 이런 것도 미리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글자 수가 정말 모자라서 막 고민하는 것보다 더 써야 되는데 글자 수를 넘겨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 점을 미리 대비하셔서 필요한 내용만 쓰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강의 마무리할 거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실용글쓰기 성공합시다. 수고하셨어요.